네, 안녕하십니까. 센티음악원에서 통합과학 담당 안종수 선생님과 반갑습니다. 네, 1층부터 뛰어 올라왔더니 숨이 차가지고. 네. 자, 네, 일단은 제 소개 좀 간단히 드리면은, 네, 저는 이제 학원 생활을 시작한 거는 2003년도에 시작했고요. 네, 생각보다 동안이죠.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학원 일 뛰어든 거는 이제 한 10년,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되게 많은 곳을 거쳐 수업을 좀 진행해왔고요. 오늘 진짜 숨 막히네. 이게 코로나로 죽기 전에 사람이 숨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원 쪽 있는 학원이랑 그다음에 우리 학원이랑 그다음에 뭐 부천 내가 쪽에서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통합과학 좀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머님들 통합과학 들어보셨나요? 네. 기존 과학이랑 뭐가 다른지 아시나요? 예전에 이제 제가 아마 어머님들 보셨던 그 공통과학 마지막 세대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내 공통과학 같은 경우는 1, 2, 3, 4단이 물화 생지로 딱 정확하게 영역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통합과학 전에 융합과학이라는 게 갑자기 뚝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제 교과서 봤는데 무지하게 당황스러웠어요. 책은 되게 재밌어요. 과학 동화 보는 느낌이야. 근데 이걸로 애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냐 다를까 학교에서 그 교과 취지에 벗어나시는 건 그냥 급발진 막 하세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무지하게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던 과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통합과학은 기존의 그 공통과학이랑 그 다음에 융합과학의 중간 정도의 그러한 과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합과학이 처음에는 이제 4단위씩 배정을 해서 국영수보다 단위가 높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3단위로 줄어가지고 이제 국영수랑 같은 단위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제 중학교 때는 그냥 단순히 그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 과학은 거기서 이제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지구온난화 한다. 그러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뭐냐?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가 무엇이냐? 정도를 가지고서 시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여기에서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져요. 원인을 세부적으로 막 분석합니다. 그래서 얘 나타나는 결과를 또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얘가 또 이렇게 얘가 또 이렇게 되는 과정들을 살펴보고요. 얘에 대한 또 대책이 어떤 게 있느냐까지 세세하게 전부 다 다룹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게 시험 범위 페이지 분량은 비슷해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공부가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중학교 때처럼 시험 대비 4주 뜰까?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네, 왜? 진도를 정확하게 쭉 나가는 데만 진도 나가는 데만 4주 걸려요. 네, 학생들 문제 풀이하고 이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학 때부터 했으면 상당히 좋았겠지만 네, 방학 때 안 하셨죠? 네, 안 하셔서 여기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학기 좀 시작하면서는 이제 이런 거에 좀 초점 맞춰서 그냥 중학교 때처럼 우투 한 번 풀면 되지 우투 풀고 평가 문제 한 번 풀면 되지 또는 절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벼락치기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합과학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일단 단위수가 높아요. 내신을 꼭 챙겨야 되는 입장에서는 통합과학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과 과목은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라든지 원투 과목들을 좀 섞어서 만들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떤 과목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어 영역의 지문으로 등장합니다. 제가 이제 그 재수강 수업을 할 때 학생 하나 이제 이렇게 해서 질문했다고 왔어요. 딱 봤는데 언어 영역 시험지를 저한테 갑자기 턱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화학 선생님인데. 그래서 잘못 온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만 이게 그 언어 영역에 비문학 지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학 지문이 나왔는데 이해가 안 간다고 저한테 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통합과학이 국민 공통 수학 과목입니다. 그래서 문과든 이과든 모두 다 해야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반드시 들어야 되는 수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통합과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그래서 이제 이 교과서가 이제 5종이 나오는데 교과서에 따라 조금씩 분류는 달라요. 어떤 교과서는 그냥 이렇게 4개 단원 구성되기도 하고 또 어떤 과목은 이렇게 9개 대단으로 나오긴 하는데 사실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조금 특이한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소단원 봤을 때 티가 좀 나시나요? 예전에 배웠던 공통과학은 1단원 물리, 2단원 화학, 3단원 생명과학, 4단원 지구과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얘를 다 쪼개 봤더니만 지구과학, 화학, 얘는 지구과학, 생명과학 섞여 있고요. 생명과학이고 물리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학생 공부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나마 지금은 좀 나아요. 예전에 있었던 융합과학은 요 소단 하나에서 물리했다가 생명과학, 지구과학 했다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봤을 때 시험 문항이 선생님들 그냥 내시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제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수능 기준 말씀드릴게요. 자, 수능에서 탐구가 몇 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자, 탐구를 20문항 봅니다. 네. 그래서 2점짜리 10개, 3점짜리 10개에서 이제 50점 만점 보는데 저 이제 그 고3 설명할 때 항상 말하는 게 20문제 아니다. 16 플러스 4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 이 16 플러스 4가 이 16개는 반드시 맞아야 되는 기초적인 내용을 문제로 보통 출제하고요. 요 4개를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1개 틀리면 1등급, 2개 틀리면 2등급, 3개 틀리면 3등급, 4개 틀리면 4등급. 등급을 가르기 위한 킬러 문항이 등장합니다. 학교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내신도 기본적인 내용들을 문제를 배치하시죠. 그 다음에 학생들 등급을 나누기 위해서 어려운 문항들을 이제 흔히 말하는 킬러 파트 문제들을 갖다가 집어넣으시는데 이제 이 킬러 파트 문제를 이제 얼마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시험 문제, 학교 내신 문제 난이도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디가 킬러입니까?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를 했는데 자, 보이죠? 자, 주로 화학이랑 물리 파트에서 이제 킬러가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압구정과가 그렇습니다. 분명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에서도 뭐 생명과학 파트 뒤에 나오는 뭐 생태계나 이제 이런 쪽에서도 킬러 파트가 등장하는 내용들이 할 수 있는 내용 상당히 많은데 이쪽보다는 이제 물리랑 화학 파트에서 좀 더 치중해서 좀 킬러 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압구정고가. 그래서 보통 이제 압구정고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학생들 이제 어떻게 그럼 이걸 대비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공부 습관이 좀 만들어져 있죠. 이제 과학이 보통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토요일 날 수업을 하죠. 그러면은 언제 숙제하니?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밤에 할 겁니다. 네, 10이면 10명 전부 다 금요일 밤에 풉니다. 네, 그 전에 하는 친구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일주일 만에 책을 열어서 문제를 풀면은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앞에 찾아보겠죠. 네, 앞에 찾아보면서 문제를 풀고 하면은 문제는 풀어서 답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험 때는 앞에 찾아볼 책이 없다라는 문제죠. 우리 애는 공부할 때 문제 풀면 잘 푸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지 하는 친구들은 보통 딱 공부하면서 앞에 책을 찾아봤을 거예요. 답지 본 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답지는 그냥 딱 답만 모아놨을 뿐이고 책을 찾아보는 건 이제 답지를 그냥 여기저기서 하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같으면 복습입니다. 네. 이게 사람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가장 좋은 게 반복학습이거든요. 제가 20년 넘게 기억하는 번호가 하나 있어요. 011이니까 얼마나 오래된지 아시겠죠? 네, 제 첫상 전화번호입니다. 네, 제가 이걸 얼마나 많이 눌러봤겠어요. 까먹고 싶어도 까먹지 않아요. 네. 이제 이게 사람이 장기 기억을 넘기기 위한 방법은
까먹기 전에 반복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복하다 보면 이게 점점점 장기이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연구 결과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저랑 수업하면은 하루 안에 노트 정리를 하도록 학생들을 시키십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매일매일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강제할 수가 없어요. 물론 가끔 문자 보내서 쪼릅니다. 노트 정리해야지 이러면서. 그런데 이거는 좀 어머니들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노트 정리 하루 안에 하고 나면은 원래 했던 대로 수업 전날 문제 틀고 채점하면 효과적입니다. 노트 정리 했다라는 가정하에. 그래서 수업 전날 원래 하던 대로 문제 풀고 채점한 다음에는 반드시 오답 정리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지막 한 방이거든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여기 옆에 그 반포에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랑 수업 들었던 친구가 화학 시험 보고서 1학기 때 그 어려운 필러 파트인 화학과 양쪽관이 있는데 100점 맞춰놨어요. 얘를 보고서 같은 반 친구가 따라왔습니다. 제 수업도 됐다고. 그래서 이제 같은 반에서 같이 수업을 했습니다. 학교에 같은 선생님 수업 듣고 학원에서 같은 수업 듣고 저한테 얘가 와서 선생님 얘 몰래 문제 더 주세요. 그래서 문제를 더 가져왔어요. 근데 원래 100점 맞춘 친구는 기말 때도 100점. 새로 들어온 친구는 80점대 들어와서 기말 때 하나 틀렸어요. 근데 하나 틀려서 기분 나쁘다 그만뒀습니다. 얘는 왜 하나 틀렸을까? 제가 그거를 곰곰이 좀 생각해봤더니만 이 친구는 문제는 정말 많이 풀었어요. 근데 오답 정리를 좀 제대로 좀 꼼꼼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한 방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오답 정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학원에서 밥벌이 먹고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요것만 제대로 1학년 때 습관 잡아놓으면은 2학년 때 자기가 이거를 써먹어 보면은 고3 때는 과탐 혼자 해도 돼요. 요즘에 그 과탐 은강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것만 제대로 습관되면은 과탐은 인강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쓰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수업하는 커리큘럼은 제가 요 앞에 거를 사실 좀 그 자료를 좀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저번 주에 백신을 좀 맞고 나서 며칠 동안 좀 저기 돼가지고 좀 급하게 만들었는데 그 커리큘럼은 좀 조금만 좀 수정드릴게요. 거기 보면은 중간고 대비 선행, 기말 대비 선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선행은 방학 때 한 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교육방학 수업은 이제 넘어갈 수 있고요. 각 시험 대비 수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제가 만든 자체기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학 때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했던 그 3단원에 있던 혹시 내용 기억 안 나시죠? 네, 3단원에 산화원학 파트랑 중화반응 파트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화학원에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요. 문제는 고답 1학년 내신용 문제랑 고답 2학년 내신용 문제랑 수능 문제 난이도가 천차만별입니다. 네, 문제 레벨 자체가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문제는 그럼 고3 수능 문제를 안 내셔야 되는데 고3 수능 문제를 가끔씩 갖다 내세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한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화학원에 이 중화반응 산화원이 마지막 단원 4단원에 들어갑니다. 근데 화학원 교과서 정말 되게 잘 짜놨어요. 1단원을 바탕 2단원 해야 되고요. 1, 2 바탕 3 해야 되고 1, 2, 3 바탕 4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 2, 3을 되게 빠르게 4단원에 필요한 것만 압축해서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주 동안은 이제 한 주는 중화반응, 한 주는 산화원어 이렇게 수업 진행해서 이제 5주 동안 방학 특강을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사실 두말토끼를 다 전부 다 잡기 위한 거거든요. 화학원을 좀 빠르게 선행하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2학기 때 나오는 화학 파트를 좀 잘 대비하기 위한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수업 대비 일정은 거기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일단은 좀 올해 작년 21년 시험 공고일 기준으로 일단 커리를 짜놨는데 일단 작년 시험 공고로만 보면 이제 4주 만에 진도는 한번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진도 나가고 끝이 아니잖아요. 제가 한번 떠들었다 애들이 그거 전부 다 머릿속에 담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초적인 내용들 위주로 좀 수업을 할 거고요. 왜냐면 방학 때 저랑 수업 하는 친구들이 전부 다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좀 반복을 하는 의미에서 이제 학교에서 준
내용 그 프린트들이 쌓이겠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제가 그 수업에 녹여서 다시 한번 좀 시험 대비 다시 한번 진행할 거고요. 혹시나 모를 그 특이 진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작년에 좀 다르게. 그래서 제 마지막에 한 주 정도 그렇게 특이 진도를 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험 대비 총정 연습을 해서 아마 8주 정도면은 시험 대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네, 좀 제가 제 자랑 같아서 좀 제 얘기로 말씀드리면 조금 그런데 네, 그렇게 해야죠. 네. 사실 제가 작년부터 이제 센팀에서 수업을 했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저랑 수업했던 친구가 이제 3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되게 고맙게도 이제 수업 후기를 써줬거든요. 네, 제 그 개인글로 써줬는데, 전 처음에 그 사진 보고서 이게 뭐니 그랬어요. 근데 자기는 이 친구 하는 말이 선생님 이게 저의 최고의 찬사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랑 진짜 되게 씨는 되게 많이 했어요. 하기 싫다, 해야 된다, 하기 싫다, 해야 된다. 그런데 하기 싫다면서도 항상 수업 시간에는 항상 와요. 네, 아프지 않는 이상. 네, 그래서 이 친구 이제 결국 문과를 가면서 저랑은 이제 저희 빠이빠이 했는데 이런 친구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금 그 중요한 게 그 중간에 그 문자 메시지 하나 있죠. 그게 이제 작년에 받은 문자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여름방학 끝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른 학원 다니다가 이제 저희 학원 왔는데 제 어머님이랑 그래서 되게 좀 심도 깊은 얘기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의 반드시 좀 1등을 맞추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물론 이 친구도 되게 열심히 따라왔고 저도 이 친구 질문을 무지하게 많이 받았어요. 자면서도 이제 카톡 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등급을 만들어냈던 친구여서 좀 상당히 기억이 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학생 관리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이제 매주 테스트는 진행합니다. 네, 매주 테스트는 진행하는데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게 좀 수업 시간이 좀 빠듯하다 보니까 늦게 오면은 정시에만 좀 오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각하고 나면은 쉬는 시간에 풀어야 되는데 또 쉬는 시간에 또 안 풀고 그냥 자요. 토요일 아침이니까 졸리대요. 네, 그래서 좀 지각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요. 제가 이제 작년까지는 스쿨링이라는 프로그램 좀 썼었는데 그게 좀 어머님들이 좀 안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올해부터 좀 제가 개별적으로 좀 다 그냥 시험 결과 관련된 거는 문제로 좀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피드백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친구들이 수업 때 풀었던 이제 숙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 친구 뭘 틀렸는지, 뭐가 약한지를 좀 제가 그걸 분석한 다음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좀 문제가 시험 전에 나갈 거예요. 네, 시험 전에 뭐 매주 그걸 하기에는 너무 적게 되고 시험 전에 그 친구를 위해서 숙제 피드백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상담 전화 좀 자주 드리지를 못합니다. 사실 이제 학생들 요거 파악해야 되고 뭐 교재를 제가 아까 봤다시피 이제 1년에 5권만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 거 그대로 쓰질 않아요. 네, 그래서 좀 작년 거에서 또 살 붙이고 좀 빼고 매년 이제 그 교재를 다시 만들다 보니까 고1만 5권이에요. 고2, 고3 하시면은 정말 이제 한 달에 한 달에 책을 2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집에서 거의 다 좀 거의 다 이제 교재 연구 시간에 쓰다 보니까 제가 먼저 연락드리지 못한 점은 정말 정말 되게 죄송하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상담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보강을 좀 말씀하시는데 제가 사실은 지금도 있는 시간표를 빼서 다른 학원 시간표를 어떻게 줘야 되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수업 시간이 전부 다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나도 학생이 시간 안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간 맞추기 좀 상당히 어려워서 만약에 이제 보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영상을 좀 촬영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 때 찍은 촬영한 영상을 제공하는 방향을 해가지고 뭐 결사 보강 등을 그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그것만 좀 부족하다, 좀 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든 한번 좀 시간 맞춰보는 쪽으로 하겠지만 가급적 제가 그 영상 제공하는 쪽으로 해서 보충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좀 더 궁금하신 거 계신가요? 좀 압구정고 통과 좀 특징을 조금 살짝 덧붙이면은 특히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물리랑 화학 쪽에 좀 상당히 강점을 많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뭐 엄청난 난이도를 자랑하지 않지만은 제가 아까 봤던 이 킬러 파트 문항을
서술형에 좀 많이 배치하세요. 물리화학 파트를.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좀 수능 형태로 문제를 갖다가 제시를 해서 그렇게 킬러 문항 갖다가 제시를 하고요. 혹은 그 탐구 관련된 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